혹시 검찰에 불리한 증거도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조 전 장관의 권력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몇 년 전 일까지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있습니다. 네, 청와대 특별감찰반 A 수사관의 사망 이후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왕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걸 아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해법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오늘 그걸 네 가지로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한참 문제가 된 게 수사관 A의 안타까운 죽음이죠.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한 수사관의 죽음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 수사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했던 검찰 수사관인데 네. 검찰에서 얼마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검찰에서 뭔가 청와대에 최근에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했다,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쪽이 수사를 하면서 이거를 무리하게 수사관을 그 압박을 줬다. 특히 아마도 혹시 개인 비리라든가 아니면 주변 인물들, 예를 들면서 가족에 대한 어떤 별건 수사 같은 것들을 했던 게 아니냐. 검찰은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가 못할 사건을 시킨 거 아니냐. 네. 당시에 선거 개입을 하기 위한 하명 수사를 시켰고 거기에 뭔가를 개입을 했는데 청와대와 관련이 돼 있으니 이 수사관은 이걸 털어놓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답답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하명 수사 의혹은 정확하게 또 뭐죠? 자, 하명 수사 의혹은 네. 사실은 이제 2018년으로 가야죠.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작년으로 갑니다. 작년입니다. 네. 울산시장 선거를 놔두고 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갔던 황운하 청장과 네. 네. 그다음에 김기현 당시에 울산시장이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후보.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했던 후보였었고 네, 네. 그런데 이 황운하 청장이 김기현 시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측근들이 건설업자와 유착을 해서 뭔가 부정한 거래를 한 것 같다라는 네. 의혹을 수사를 했고 뭐 공천 받은 날 압수수색도 했었고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었고 네. 이 김기현 전 시장 당시 후보자는 주장하고를 그런 내용들이 일일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네.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비례 중심에 있는 인물처럼 비춰지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나중에 검찰에서 다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은 걸 보면 이거는 청와대의 하명을 봐도 황운하 청장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라고 어허. 주장을 하고 있고 김기현 전 시장은요? 김기현 전 예. 시장은 실제로 그러면 그 측근 비리는 무혐의 기소조차 안 된? 검찰에서 무혐의를 시켰죠. 네. 검찰에서는 이것도 검찰과 지금 황운하 청장이 전혀 입장이 달라요. 검찰에서는 애초에 사건이 안 됐던 것이라고 하고 있고 황운하 청장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내가 울산청장 내려갈 때부터 토착 비리에 관한 소문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걸 뿌리 뽑겠다고 부임하면서부터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검찰도 내사를 했었다 사실은. 그리고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하는데 이미 내가 이 경찰에서 소문을 다 가지고 이미 내사를 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 첩보를 내려보냈다는 사실을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나를 검찰에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울산청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을 벌이면서 검찰과 갈등을 벌였기 때문이다. 자, 그럼 고래고기 사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세 번째 갈등이죠. 네. 고래고기 사건은 황운하 청장과 검찰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검찰의 황운하 청장은- 청장의 주장대로라면 이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6년에 2년 더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울산 경찰에서 울산이 이 대한민국 고래고기 유통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려 27톤의 고래고기를 경찰이 불법 포획된 것이다라고 압수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고래고기는 공식적으로는 포획을 할 수가 없고 맞습니다. 우연히 그물 같은 데 걸린 경우에만 이제 유통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불법으로 포획했다라고 봐서 27톤을 압수를 했는데 27톤이면 돈으로 하면 얼마쯤 되는지 아실까요? 혹시? 40억이요. 네. 40억 원이다 보니까 굉장한 이권이 걸린 거였죠. 근데 이거를 경찰이 압수한 거를 검찰에서 이거 증거가 없어 하고 업자에게 돌려줘 버립니다.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포획한 거 증거가 확실치 않다고 해서 돌려줬는데 또 무슨 일이 있게 되면 그 이후에 실제로 이게 불법 포획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또 다른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리고 시민단체도 고발을 한 거죠. 경찰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이 검사 출신 변호사와 정관 예우를 받아서 뭔가 검찰이 부정한 결탁을 한 게 아니냐. 해당 검사가 봐줬다. 예. 그래서 황운하 청장이
검찰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결과가 신통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담당 검사가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해외 연수를 가시네요. 네. 수사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에서 법원으로 청구를 안 해주니까 흐지부지 됐던 상황인데 네. 하여튼 황운하 청장은 그때 일 때문에 미운 털이 내가 박혔다. 검찰로부터 표적 수사를 지금도 당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주장하고 결론적으로 있는 저 겁니다. 고래고기 사건 얘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 사건은 어떻게 종결된 거예요? 사실상 종결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가 그대로 끝낼 수가 없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사건을 이름으로 해서 책도 내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수사관 A 죽음으로 돌아가 보죠. 네. 수사관 A가 이 안타까운 죽음을 했는데 그 유품이 경찰에서 원래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면 유류품들을 다 수습을 해서 이 조사를 하는데 그렇죠. 경찰에서 당연히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왜 제목이 압수수색이냐면 검찰에서 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관 A의 유류품, 특히 휴대전화 같은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아니 근데 네. 경찰이 1차 수사기관 아닙니까? 1차 수사기관이고 이게 정말 이례적인 게 이게 검찰이 어차피 경찰을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갈 수도 있고 그 결과 결국 검찰로 올리는 건데 그렇죠. 검찰에서는 이게 청와대 하명 수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포렌식을 하려고 하는데 압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경찰이 무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어쨌든 뭐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받았다기보다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럼 경찰을 못 믿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제 청와대와 검찰도 갈등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서로 사건을 달리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이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결국 수사관 A가 남긴 유류품, 특히 그렇죠. 휴대전화 내용인데 그걸 검찰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좀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도 이게 망자의 유류품을 검찰이 압수수색해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의혹이 뭐 검찰에 불리한 증거가 있던지 아니면은 검찰이 뭐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빨리 압수수색을 했던지 네. 두 가지인데 네. 결국엔 경찰과 검찰 공시에 포렌식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그거는 기사에는 경찰이 검찰이 포렌식하는 과정에 참관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지켜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볼 수는 없어요. 백원우 네. 전 민정비서관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계속 언론에 나오던데요. 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수사관 A라는 분이 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 얘기하는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 때 혹시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사죄하라라고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고함쳤던 그분이고요. 저분이 저렇게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민정비서관이 됐었고 네.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있는데 이 말씀드렸던 이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러니까 백원우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 검찰로 보기에는 백원우 지금 당시 민정비서관이 아까 얘기 드렸던 황운하 경찰청장이 울산에서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할 때 그 첩보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내려갔다라고 지금 검찰은 좀 보고 있고 네. 이 부분은 맞아요. 근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거를 어디서 받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네. 그뿐만이 아니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서 이 수사관으로 일을 했던 특별감찰관으로 일했던 이 수사관 A가 울산에 내려가서 그 수사에 좀 힘을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설명드린 갈등의 본질은 갈등의 본질. 과연 어디에 있을까? 네. 우리 MC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이거 궁금하다. 일단은 검찰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검찰이 이제 갈등의 축에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네. 검찰은 계속 등장하죠. 그럼 네. 반대편에는 누가 있을까요? 조국 전 장관을 타겟한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수사가 최종적으로 진행이 돼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결국 민정수석실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정수석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고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많은 수사와 재판이 이미 시작이 됐고 수사는 이루어졌고 재판이 시작이 됐지만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크게 드러난 거는 아직
없죠. 연결고리가 없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만약에 이대로 수사가 재판이 마무리되면 검찰이 이렇게 대규모 수사를 했는데 권력형 비리가 아니었다고 하면 역풍 불죠. 약간은 네. 검찰의 명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혹시 조 전 장관이 권력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면전전질까지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세간에 돌고 있습니다.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좋아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네.